자, 투데이 하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애플, 구글, 알리바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자체 반도체를 개발을 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인텔과 퀄컴이 장악한 시장 재편도 기대가 됩니다. 자체 개발한 반도체 칩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이들 기업의 의존도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IT조선 유진상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상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구글과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 칩을 공개를 하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시장 진출을 또 알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또 뭐 중요한 게 성능도 되게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구글은 지난달 19일이죠. 스마트폰 픽셀 6를 공개하면서 자체 개발한 AP 텐서를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모델인 픽셀 5에 비해서 AP 성능이 80% 이상 개선됐습니다. 또 구글은 2023년에는 자체 개발 칩을 장착한 크롬북을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예. 알리바바 역시 서버용 칩 E10 710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 역시 경쟁사 칩보다 20%쯤 성능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애플 역시도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개최한 신제품 발표회 말미에 애플이 자체 개발한 고성능 반도체 M1 프로와 또 M1 맥스를 홍보를 했다고 하던데, 반도체 성능이 뭐 경쟁 제품보다 압도적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하던데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M1 프로 맥북 프로를 하나 구입을 해봤었거든요. 네. 뭐 어마무시하게 막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성능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유의미한 칩이긴 한데 이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예, 애플 역시 지난달에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고성능 맥북 프로를 위한 M1 프로와 M1 맥스를 공개했는데요. 네. 애플 M1 프로세서는 ARM 프로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애플이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입니다. 네. 노트북 시장에서 이제 맥북 인기를 끌어올린 이유로 꼽히는데요. 네. 애플이 이번에 내놓은 프로세서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는 홍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이 감히 이 반도체를 야수라고 지칭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름답고 위험하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예. 반도체 성능이 경쟁 제품보다 압도적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셈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칩은 기존 M1 아키텍처를 확장한 고성능 프로세서입니다. 타사 고성능 모델 대비해서 1.7배 정도 빠르다고 애플은 강조했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CPU 성능은 이전보다 70%쯤 빨라졌고요. 예. GPU 성능은 M1 프로가 M1 대비 2배, M1 맥스는 4배 빨라졌습니다. 예. 메모리 대역도 향상됐는데요. M1 프로는 최대 32기가 통합 메모리를 제공을 하고요. M1 맥스는 M1 프로 대비 2배, 또 M1 대비 6배쯤 확장된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애플의 이 자체 개발 반도체 라인업 완성으로 인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던 거대 고객을 한순간에 잃게 됐다고 하던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인텔 역시 좀 이렇게 자구책 마련이 절실할 것 같아요, 또. 네. 애플은 신제품 출시와 함께 CPU 대표 주자인 인텔의 반도체를 장착한 기존 맥북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체 개발 반도체 라인업을 완성했기 때문인데요. 2006년부터 자체 칩을 사용하던 애플이 15년간 이어오던 인연을 정리하는 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새로운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 애플은 2020년 6월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인텔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팀 쿡 애플 CEO는 앞으로 2년 안에 애플 컴퓨터의 인텔 CPU를 모두 자체 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건데요. 네. 그럼 애플은 왜 인텔과 결별을 선택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인텔 CPU가 사실 모바일에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또 여기에 인텔의 기술력이 점점 애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됐고요. 예. 특히 애플 입장에서는 ARM 기반의 모바일 전용 칩을 개발해서 이걸 교체한다는 건데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 아이폰의 다양한 앱을 애플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예. 애플은 이를 통해서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바일과 컴퓨터와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바일과 컴퓨터를 완전히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고요. 예. 애플 유저는 더욱 낙인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로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좀 급해졌는데요. 예. 팩 겔싱어 인텔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애플은 스스로 인텔보다 더 좋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해냈다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보다 더 좋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전략 중에 하나가 우선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요구했는데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을 의존하는 게 지정학적으로 위험하다라면서 이걸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달라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전략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해서 윈도우 11에 있는 윈도우 11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 전략은 애플의 파운더리를 자처했습니다. 애플을 상대로 인텔에서 니네 애플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구애를 한 겁니다. 뭐 질문의 연장선 같은데 네. IT 업계에서는 PC와 노트북은 인텔, 또 모바일은 퀄컴이라는 반도체 업계의 그 오랜 공식이 곧 깨질 것이다. 이런 네. 그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인 빅테크들의 이 반도체 자립이 가속할수록 인텔과 퀄컴의 시장 지배력은 뭐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들 빅테크 기업은 인텔이나 퀄컴이 대량 양산하는 반도체를 쓰는 것보다 자사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모양새인데요. 그동안 최대 고객으로 꼽히던 기업들이 자체 설계한 칩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니까 인텔과 퀄컴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니 당연히 지배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TSMC 같은 그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들의 영향력, 그런 영향력이 뭐 갈수록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위탁 생산 시설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칩을 생산한다고 했지만 사실 직접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 시설이 없으니까요. 설계만 하고 생산은 이제 위탁을 맡깁니다. 이게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현재 파운드리는 TSMC가 5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위입니다만 점유율은 15% 수준입니다. 1위와 좀 격차가 좀 상당한 상황이죠. 원고에 없는 말씀 잠깐 드리고 마지막 질문 들어가자면은 애플이 이제 반도체를 자체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애플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플카도 아마 테슬라 못지않게 상당히 또 위협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유진상 기자님. 네네.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 어떻게 재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만큼 경쟁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건 아닌 셈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시장 재편은 뭐 불가피하긴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있고요. 인텔의 추격, 또 삼성의 반격, TSMC의 독주, 뭐 이렇게 지켜봐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초미세 공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삼성이 제일 우수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뭐 파운드리 수준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초미세 공정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전략이 엿보이고요. 또 지정학적으로 미중 경쟁 구도에서 이제 타이완보다는 한국이 좀 더 안정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진짜 치열한 게 느껴집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자, IT조선 유진상 기자였습니다.